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월 6일 수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. 네,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.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어서 오세요. 자, 오늘은 그 서울시향 얘기 좀 해보죠. 이 정명훈 예술감독 문제로 인해서 또 그 박현정 전 대표 문제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.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명훈 마에스트로는 이제 지휘봉을 못 잡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됩니까? 네, 본인이 이제 그만둔 것이죠. 그래서 네. 그 서울시향 문제 사실 몇 년 전부터 네. 계속 언론에서 이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.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그 맞으면 처우나 대우가 좀 너무 특혜적인 것 아니냐, 과한 이제, 거 아니냐, 네, 뭐.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박현정 전 대표의 이제 그 성추행 문제, 예. 직원들에 대한 막말 파문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이제 그 지난 12월 30일 이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그 송년 연주회를 끝으로 네. 이제 그 서울시향을 좀 떠났죠. 네, 이제 마지막 그 공연이 이제 마지막 구별 공연이 됐는데요. 이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 합창을 이제 연주를 했다고 그러죠.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프랑스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. 네, 정명훈 그 전 감독은 그 이제 지난해 연말로 돼 있던 이 서울시향과의 그 재계약 여부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지난달 28일이었죠. 그 서울시향 이사회가 네. 이제 그 재계약 보류 방침을 밝히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네. 또 이제 마침 그때는 이 그 정명훈 전 감독의 그 부인이 네. 이른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그 성희롱 사건 등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다.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직후이기도 했죠. 뭐 조정을 했다,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. 네, 일단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같은 하고 있는 보도가 거죠? 좀 나오기도 했었죠. 네. 네,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정명훈 예술감독이 단원과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. 이 편지에서 경찰의 수사가 본말이 뒤바뀌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나섰는데요. 네, 그 이제 12월 29일 그러니까 마지막 연주회를 이제 하루 앞두고 정명훈 전 감독 이 단원과 직원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요. 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디다 못해서 그 자신들이 당한 비인간적인 모독과 성희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개혁을 주도한 전임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그 날조한 이야기라고 고소를 당해서 네. 조사를 받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지금 서울시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결국에는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는다.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 정명훈 전 감독은 또 그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했던 일들,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 용인되는 수준을 훨씬 넘은 박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는 한국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좀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극심한 좌절감을 토로한 게 아니냐. 네.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. 예. 그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성희롱 문제 직원들의 이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는 완전히 판이해요. 그렇지 네. 않습니까?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이제 서울시향 직원 10여 명이 그 지지난 해였죠. 네. 이게 2014년 12월에 이제 박현정 전 대표를 그 강제추행 등의 이제 혐의로 강제추행, 예.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그 경찰이 고소를 했는데요. 그러나 그 경찰은 이제 그 지난해 몇 개월간의 그 수사 끝에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성희롱은 없었다, 뭐 업무방해도 아니다,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. 네.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전 대표를 고소했던 10명이 이른바 이제 그 무고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. 그래서 역시 뭐 박현정 전 대표도 이제 그 이들 직원들을 이제 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. 네. 이 오히려 직원 10여 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이제 11월 그 입건이 됐고요. 급기야는 이제 그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인 이 구모 씨도 바로 이제 이 직원들의 이런 명예훼손 사건에 좀 개입됐다. 이런 혐의로 지난 12월 21일 이제 그 경찰에 좀 입건이 됐죠.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정명훈 전 감독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? 네, 뭐 정명훈 전 감독 측이 직접 이제 네. 이야기를 뭐 입장을 좀 밝힌 바는 없고요. 다만 이제 그 정명훈 전 감독이 그 단원과 그 직원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네. 이제 밝혔던 것처럼 이 경찰 수사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.
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.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.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거예요? 이제 직접적인 해명은 그 정명훈 전 감독의 그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 법무법인 이제 네. 지평 쪽에서 나왔는데요. 이 법무법인 그 지평은 이제 곧바로 그 보도자를 내고 네.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이 직원들을 그 종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토록 했다. 또 정명훈 전 지지자 측에서 네, 박현정 그 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 조작한 사건이다.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. 이렇게 이제 저거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. 네. 네. 네,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이 그 단원들과 직원들이 네, 박 전 대표로부터 있을 수 없는 굉장히 극심한 말하면 모독을 당하고 네.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그 심각한 인권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이들이 그 자신들의 그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지 허위 사실을 유포토록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. 평소에 이런 친했던 얘기죠. 모양이죠. 그러면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하고 직원들하고. 직원들하고 상당히 그 교감이 있었던 거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나중에 서로 특히 이제 뭐 이 정명훈 전 감독의 비서였던 직원을 통해서 네.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좀 의견을 좀 나눴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. 뭐 아무래도 뭐 그동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서울시장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상당한 그 관계가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뭐 상식적으로 봐야 되겠죠. 부인인 구씨는 지금 외국 나가 있죠. 직원 그 국내에 미국에 나가 없죠. 있다고 그러죠. 네,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죠.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경찰은요, 완전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박현정 전 시장 대표의 성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다. 그리고 그 10명이라든가 다른 단원들을 조사해 봤을 때 전혀 성추행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경찰이 이제 그 박현정 전 시장 대표의 그 성추행 혐의를 네. 이제 무혐의 처리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. 네. 네. 하나는 이제 그 30여 명의 그 서울시장 직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예. 그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. 목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곽 씨 등이 사실로 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수차례 그 진술을 번복했다. 이런 점을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목격자 문제와 피해자의 그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고 사실로 보기 어렵다.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원래 그 피해자죠. 네, 피해자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직원들하고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당했다고 그러는데 네. 왜 목격자가 없느냐? 이제 이게 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죠. 그러나 그래요? 당사자는 무슨 소리냐? 어떻든 뭐 그런 걸 당했다, 당했다 자기는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추행을 있는 거죠. 당했다 그런 거고요. 네. 그래서 그 정명훈 전 감독의 그 법률 대리인 그 법무법인 네. 죄송합니다. 이 법무법인 지평 측은 네. 이 경찰이 박현정 전 대표의 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성추행 행위가 성추행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볼 수 없다.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. 이제 그건 이런 좀 입장을 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밝히기로 되는 거 아닌가요? 근거도 없고 뭐 번복이 되고 그래서 그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다 그러는데 변호사가 뭐 법적인 근거 없다 그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네, 이제 그건 이제 이런 이야기죠. 그러니까 네.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네.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런 이야기인데요. 뭐 단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. 이제 이런 입장의 그 편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요. 네. 네. 그런데 여기에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뿐만 아니라 이 정정 감독의 개입까지 됐다. 이런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.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이제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한 건데요. 네. 경찰에서 아마 이제 이 같은 경찰과 이제 그 박현정 전 대표 측이 이제 이른바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네. 이 말하자면은 그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시장 이제 직원과 단원들이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제 소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. 이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과 정명훈 전 감독의 그 비서 백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는 네. 이 정명훈 전 감독이 이 박현정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것이다. 이런 말을 했다는 이제 그 전언이 나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명훈 전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부분이 나왔죠.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
그 박현정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 게 정명훈 전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.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명훈 전 감독도 박현정 전 대표를 말하자면 직원들이나 단원들이 성희롱 이런 그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폭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게 개입한 게 아니냐. 이제 뭐 이런 그 언론의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. 네. 그러나 뭐 어떻든 그 당시 그게 중요한 현안이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정명훈 전 감독이 뭐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들이 이런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 정명훈 전 감독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냐.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다. 뭐 이런 그 반론들도 많이 있죠. 정명훈 마에스트로보다도 그 부인 구 씨가 과연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아마 경찰 수사의 초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경찰 수사가 좀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해준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? 여론이? 아니면은 명쾌하게 해명을 했는데 정명훈 전 감독 쪽에서 반박을 하는 건가요? 네,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우선 이제 그 경찰 수사는 일단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시향 관계자들이나 서울시향의 단원들이나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박현정 전 대표가 네. 굉장히 그 직원들의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성희롱까지 있었던 것이고 뭐 인사 전횡이나 뭐 등등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경찰 수사에서는 이제 그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이고요. 예. 그러나 그 서울시 그 자체 조사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네, 이 서울시 그 시민인권보호관이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그 이제 조사에 착수한 바가 저도 있는데요. 기억이 나네요. 네, 박현정 전 대표가 그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 등 그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게 사실이다. 이렇게 이제 그때 결론을 냈었죠.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박현정 전 대표의 해임을 네. 이제 그 건의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과연 실질적인 진실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경찰 수사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계속 그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이제 그 서울시 오히려 박현정 전 대표를 이제 그 고발했던 네. 고소했던 서울시향 단원과 직원들이 무고 혐의가 되는 거예요.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.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. 이게 입건이 됐고 결국 이제 그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네. 법정에서 뭐 이 문제는 다시 또 처음부터 재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.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이 문제가요. 네, 진실의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원래 정명훈 전 감독이 서울시향을 떠나느냐 남느냐의 문제 그리고 박현정 전 대표 사건의 뭐 사건은 사실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뭐 서로 다른 사안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진실 공방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울시향 이야기 들으면 뭐 서울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그래도 어떻든 뭐 이 사안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간략하게라도 네.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라 할까요? 그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정명훈 전 감독 재계약 문제는 이제 그 2011년부터 일부 평론가 등이 그 네. 정명훈 전 감독의 그 고액 연봉 문제 등을 이제 그 제기를 하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결국 2011년 12월 이 정명훈 전 감독의 연봉 등을 이제 그 삭감하면서 3년 그 재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긴 네. 했습니다. 그 이제 3년 재계약이 끝난 기간이 2014년 12월이었거든요. 다시 이제 그때를 앞두고 업무용 항공권의 뭐 부당 사용 부분 등이 이제 그 논란이 되면서 재계약 지난해 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재계약이 1년 정도 그냥 잠정적으로 좀 미뤄졌죠.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그 재계약 여부를 이제 최종 확정짓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14년 12월 그러니까 그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이 지난해 말로 1년 미뤄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박현정 전 대표의 그 성희롱 및 그 막말 파문이 이제 그 발생을 했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 정명훈 전 감독의 그 특혜 시비와 이 서울시향이 전 감독의 그 1인 지배 형식으로 좀 운영된다.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거든요. 그러면서 서울시향 운영을 좀 보다 그 투명하게 한다. 합리적으로 좀 경영토를 한다.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대기업 임원 출신인 박현정 이제 전 그랬죠. 대표를 이제 발탁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이제 큰 문제가 좀 된 셈이죠.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박 전 대표는 그러자 이 서울시향을 개혁하려는 데 대한 그 반발이 자신에 대한 그 모함으로 이제 나타났다. 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. 네. 그 배후에는 이 재계약 조건을 자신에게 그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명훈 예술 감독이 있다 하면서 그 정명훈
예술감독 배우설을 이제 준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사건이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전 결국은 이게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그 이제 사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옳은지는 뭐 검찰 수사라든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다퉈지겠지만은 정명훈 전 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 간의 내부에서의 파워 싸움이 파워 게임이 있었던 거네요. 그건 분명한 것 같네요, 그죠? 네,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. 네.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갈등에서 뭐 주도권 다툼이 네. 이제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이 설령 이제 뭐 어느 조직이나 일정하게 예, 있죠. 그런 어떤 그 긴장 관계, 알력 관계는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이제 하나는 정명훈 전 예술 감독의 경우에는 과연 이제 그 대우나 뭐 이런 특혜성 시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자유롭냐 그리고 또 얼마나 지휘자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연봉이 텐데요. 지금 얼마 받았죠? 네, 뭐 그건 뭐 제가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된 거로 제가 어쨌든, 알고 있는데. 네, 연봉 문제가 굉장히 거의 시비거리가 됐었죠. 네, 그래서 많이 됐었습니다. 조정이 네. 됐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은 박현정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이제 그 막말이나 혹은 뭐 인사 전형을 휘두르고 또 뭐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정말 그 직원들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뭐 성희롱 같은 걸 했느냐 네.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좀 따져져야 될 문제겠죠. 그렇겠네요. 자,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울시향, 우리 서울 시민들의 그 아주 그 고전 음악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향인데요. 결국은 서울시향이 이제 공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주도 지금 이 지휘자가 없는 공연을 하게 생겼습니다.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그 예. 다행스럽게 당장 뭐 내일 모레죠. 네. 네, 그 오는 그 9일 세종문화회관 그 대극장 이 정기 공연의 그 대체 지휘자로 이 독일 출신의 그 거장 이 크리스토프 그 에반 에센바흐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죠. 네, 그래서 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좀 껐네요. 끈 격이 됐습니다. 네. 이 피아니스트이자 그 지휘자인 그 에센바흐는 그 지난 50년 동안 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주요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그 최정상 주의자라는 그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. 이번 공연을 위해서 기존의 그 자신의 일정까지 네. 조정을 했다고 하죠. 서울시향이 겪고 있는 뭐 어려운 시기에 기존에 좀 확정된 그 스케줄을 그 변경해서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이제 기꺼이 이번 그 대체 공연을 이번 공연을 네. 맡아주었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정말 다행스럽게 9일 공연에는 이렇게 대체 지휘자를 찾긴 했습니다만 이번 달 중순에도 또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명훈 전 감독 후임자 물색이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요? 네, 그 서울시향은 일단은 그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지휘하기로 했던 그 나머지 8차례의 그 공연도 어떻든 그 프로그램 변경 없이 애고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대체 지휘자를 일단 그 찾아보겠다. 네. 이런 입장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이달 중순에 또 한 차례 그 바로 연주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그 연주회 그 지휘자를 찾는 게 일단 급선무가 될 것 같고요. 네. 이 정명훈 전 감독을 대신할 그 후임자는 어떻든 그 서울시향 이 대표이사 그 자문기구인 이 지휘자 발굴위원회를 그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그 좋은 좀 후임자를 좀 찾도록 하겠다. 이제 네. 이런 입장인데요. 네. 아무래도 뭐 후임자 물색까지는 뭐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. 네, 하여튼 이번 사태를 보면 하여튼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향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요. 또 실망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서울시향이 또 신뢰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앞으로 이런 일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요. 글쎄 말이죠. 참 네. 그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사태이죠. 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, 예. 뭐 정명훈 전 감독 네. 뭐 이런 뭐 평가에 뭐 손색이 없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뭐 그동안 그 서울시향의 수준을 좀 크게 향상시켜서 그 세계적으로도 뭐 좋은 평가를 맞습니다. 받았다는 것은 뭐 분명한 이 네.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러나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예술 이게 그 그러네요. 뉴스거리가 좀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그 서울시향의 평판이 상당히 좀 크게 좀 훼손되는 정말 그 썩 좋지 않은 이런 그 결과를 좀 낳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죠. 뭐 교훈이라면 좀 몇 가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울시향과 같은 조직, 그 특성은 이제 충분히 그 존중돼야 되겠지만 그러나
어디까지나 이제 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뭐 새삼 예.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네. 시정하거나 풀어나가느냐. 네. 바로 이 같은 자정 시스템이 사실은 잘 작동되지 않았다. 네. 그래서 이런 그 자정 시스템을 이런 특별한 예술기구나 예술단체일수록 더욱더 맞으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과제로 제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명훈 마에스트로의 성과와 업적 높이 평가를 합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좀 이끌어왔다라는 점에서 진실 논란을 매듭짓는 데 노력하지는 않아서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?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뭐 이번 박현정 전 네. 그 CEO 전 대표 네. 사건과 관련해서 뭐 과연 어떤 부분에서 뭐 진실규명에 네.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. 그러나 이제 정명훈 전 감독이 그 떠나면서 그 단원과 직원들에게 그 남긴 편지에서도 네.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뭐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는 인간이요, 둘째로는 음악가, 셋째로는 그 한국인이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악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인간애이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인간애 때문이다. 네.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바 있거든요. 따라서 정명훈 전 감독 만약 이번 사건의 어떤 그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거나 가리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. 뭐 기꺼이 뭐 이를 뭐 도와주고 네. 또 그 사태에 좀 발언하고 책임 있는 발언과 증언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. 네. 자, 이렇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. 오늘은 백배영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